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부동산 종합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집합건물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총 117만 2,013명이었습니다. 그중 경기도를 주소지로 둔 경우가 30%였고 화성시가 2만 6,319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성시의 신도시 개발로 주택 공급부터 인프라 확충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부동산 거래로도 연결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서울 강남 3구의 낙찰가율은 113.3%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3.1%로 지난해 2월 99.9%를 기록한 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경매 열기는 식었지만 강남 3구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여전하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7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오피스텔은 전국 6곳에서 1,756실이 공급됐는데 34,285건의 청약이 이뤄졌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9대 1을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인 26.53대 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계절적 비수기를 고려하면 선전한 셈입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청약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빌라, 상가 같은 이 집합 건물을 매수한 소위 큰손들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었습니다. 화성시는 다수의 대기업이 위치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여력이 있는 대기업 재직자들의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까지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둘 차이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들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영신 소장님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령 변화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도심의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안에도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규제 완화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오피스텔들이나 이제 한정적으로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안 상품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정말 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라는 개념에서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과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오피스텔은 정말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나중에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재 근거 법령으로 현재 지배받는 것은 주택법입니다. 이건 주택입니다. 무조건 현재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내가 취득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과 포함되면서 주택수에 합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현재 건물들이 뭐 각 곳에 실제적으로 이제 전철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로 본다. 이 개념 자체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활용에 따라 좀 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가 어떠냐, 또 면적이 어떠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 단지형 연립주택은 660평방미터 초과 한기동 바닥 면적이 전체적인 연면적이 현재 200평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5층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5층 이하이면서 실제적으로 660평방미터가 초과되는 부분, 이하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까지도 현재 연립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현재 단지형으로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연립주택 세대들이 뭐 현재 예전에 있던 것들은 가동, 나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주택 단지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은 대부분 5층 이하이면서 면적은 660평방미터, 200평이 초과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200평 이하여야 됩니다. 각 층의 면적을 합친 연면적이 200평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5층 이하입니다. 층수 제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층에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 다 4층이나 5층 정도로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 층의 합이 200평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전용 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15평 이하인 또 욕실과 부엌이 있는 주택 이렇게 현재 개념이 정리가 돼 있고요. 욕실과 부엌이 있으면서 현재 전용 면적이 15평 미만인 아주 소형 주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말씀드린 대로 원룸은 실제로 분리형으로 해서 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거실과 주방과 모든 것들이 한 공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그래서 원룸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30평방미터 이상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평방미터 이하로 15평 정도로 하나를 만들어도 되고 30평방미터 이하짜리를 두 개의 구성으로 거실과 방을 별도로 분리를 한 우리가 알고 있는 1.5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이 별도로 있고 방이 하나 있는 그 구조까지도 가능하게 만든 게 현재 원룸형 주택이고요. 일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지하층 세대는 구성이 안 됩니다. 지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난해 어떤 식으로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됐냐면 말씀드린 도시지역 안에 건설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자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은 좁은 면적 50평방미터 이하, 공간 구석이 제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50평방미터 이하 15평짜리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2, 3인 가구가 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을 최대 60평방미터까지 확대를 하고 10평방미터가 늘어나서 18평이 되겠죠. 18평을 공간 구성도 현재 침실 하나, 거실 하나에서 각각 하나씩 있던 거를 현재 최대 4개까지 침실 3개, 거실 하나까지도 이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게 지난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는 것들, 허가받는 것들은 대부분의 이 조건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2021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또 허가를 받았던 물건까지는 안 되겠지만 현재 시행령 발표가 되고 공표가 되고 시행되는 날짜에 따라서는 실제 그 이후에 허가받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침실 3개, 거실 하나 정도 되게 되면 2, 3인 가족에 정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로 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을 실제로 면적 자체를 그만큼 넓혀주고 또 거주 공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구성 왕하나 세대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로 한다.
공간 세대, 공간 구성의 세대 완화는 실제로 전체 세대의 3분의 1로 현재 규제를 하고 또 부대 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한다. 부대 시설이라는 얘기는 세입자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과부하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1로만 또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상가와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일 세율 4.6%의 오피스텔 취득세 거기에 부가세가 이제 별도로 붙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업무 시설로 업무를 주로 하고 현재 숙식을 일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업무와 현재 주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형태가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거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이제 합쳐진 거죠. 거실과 주방을 독립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의 아파트 수준으로 정말로 널찍한 공간에 누가 봐도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이거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주택, 실제적으로 주택을 현재 겨냥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통 전용 면적이 59에서 84제곱미터까지도 현재 확대가 가능했고요. 3룸 4베이 형태로 해서 아파트 유사한 오피스텔이다. 지금 현재 많이 현재 신축됐거나 입주하고 또는 입주 앞두고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이렇고요.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지. 오피스텔은 대부분 다 상업지나 아니면 3종 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준주거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상품이고 대부분 다 상업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상업용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 면적이라든가 세대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이유가 현재 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을 갖춘 아파텔이 현재 등장을 했던 이유 때문에 당연히 현재 대안주거 상품이다 해서 아파트를 요즘에 많이 청약을 하고 또 현재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또 현재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현재 신축하고 준공했던 물건들은 대부분 다 현재 원래는 현재 바닥 난방이 안 됐던 상품입니다. 이거는 주거가 아니라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바닥 난방을 넣을 일은 없기 때문에 바닥 난방은 현재 2004년도까지는 없었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이제 전용 면적 50평방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게 해줬다. 이거를 현재 2009년도에는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굉장히 확대해 준 거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120평방미터까지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120평방미터다 한다면은 보통 35평, 36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현재 주택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오피스텔 공급받는 사람이 3, 4인 가족이 충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각 방마다 난방이 안 된다면 그거는 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120평방미터까지 현재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해줬다.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지난해 현재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대안주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차이점이 뭐냐, 건축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있다 없다. 실제적으로 발코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있습니다. 현재 설치 및 또 확장까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설치가 안 되면서 없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은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까지도 난방시설이 필요하다. 붙박이 장이 들어간 바닥까지도 난방이 필요한 거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바닥 난방 금지.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는 이랬지만 이게 120평방미터까지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출입구는 복합용도로 건축할 때 주거시설 보호에서 출입구를 분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로 건축 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우리가 상가를 보게 되면 상가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출입구와 상가 출입구가 따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비상대피 공간은 발코니를 이용해서 비상대피가 가능하고 또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피난 계단을 이용을 하거나 16층 이상일 경우에 피난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건축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일반 공동주택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오피스텔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소음 방지라든가 주택 배치, 기준 척도라든가 공동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제가 엄격한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소음 방지라든가 주택 배치, 기준 척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건축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동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주차장부터 0.6세대, 세대당 0.6대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 시설부터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주택 배치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더 덜 엄격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원룸형 주택들이 그만큼 신축이 많은 이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부과 기준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 소유, 보유 여부냐 아니다. 또 이걸 따졌을 때 주거용으로 쓰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건 무조건 주택이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활용되게 되면 당연히 아닐 테고요. 거기에 취득세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1.1%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무조건 단일세율 4.6%. 거기에 부가세는 실제로 부가세 건물분에 대한 10%가 부가세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종부세에서 합산 제외되는 거는 오피스텔입니다. 그중에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셔야지만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과세가 될 테고요. 동일면적의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높다. 전용률이 높은 부분도 있다라고 오피스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과세 당국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고요.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이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통화량이라든가 공과금 영수증 가지고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사업자로 쓰겠다고 해놓고 주거용으로 또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주소 이전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낸다? 이거는 현재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또 어떻게 내고 그 주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택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 이걸 주택으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건지 업무로 쓸 건지 내 주된 상황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어떤 재산, 어떤 절세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모든 이제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주택 공급난이 좀 더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 집 마련이 워낙에 또 넘사벽이 되면서 그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는데 둘이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죠. 이 관계되는 법령도 다르고 또 세금도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잘 살펴보고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슈 진단 함께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볼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 3호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서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편의성이라든가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2호선, 3호선이죠. 그리고 이제 강남대로와 또 현재 경부속도로를 같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경부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예정이다. 또 테헤란로가 연장이 되면서 장제터널까지 현재 이미 완공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터널을 뚫어서 사당 방배 또 현재 내방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지를 또 활용을 해서 실제로 또 그 주변에서 굉장히 업무 단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서초우성 무지개 신동아부터 해서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업무 단지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양지역 주변의 서초우면 RC 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또 법조 단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원시설이나 문화 예술 공간들이 많은 지역이죠. 거기에 또 학군 시설도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또 명문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굉장히 또 지배를 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세비선까지 연결되는 문화지구 이미 도면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술전당부터 해서 연결되는 그 라인을 실제적으로 현재 활성화시키면서 특화된 상권 거리를 만들겠다. 이 주변이 굉장히 또 예술과 연결된 접목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원단지라든가 현재 종합병원부터 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실질적인 상업지역 활성화 지역입니다.
상업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용도 변경이라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부터 연결되어 있는 현재 서초 법조타운까지 연결된 예술의 전당 문화특구 그다음에 정부사 부지 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이 바이오 또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롯데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던 걸 현재 실제로 실행할 단계가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면 양재 R&D 단지 같은 경우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롯데 부지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롯데 부지뿐만 아니라 그 뒤로는 코롱의 부지가 있습니다. 코롱 용지가 또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당연히 업무 시설과 그 주변에는 판매, 문화, 기능 복합 개발 시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더욱더 인구 구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또 현재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현재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남부터미널과 가장 큰 대형 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오피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청년 임대주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더욱더 많은 수요들이 몰려들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지만 그중에는 양재 IC부터 반포 IC 구간이 가장 크게 활성화됩니다. 연구개발 시설이라든가 주거 상업시설들, 복합문화예술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 주변이 이제 어떤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임대는 현재 3천만 원 보증금 120에서 150 정도. 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은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고급 주택가이면서 테라스가 있고 앞마당까지 있는 별도의 호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요. 파라권 수요라든가 또 개발호재 또 그 주변에도 신축 부지가 워낙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또 어떤 희소성 높은 어떤 가치 투자, 같이 연결되면서 향후에 가치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요즘 강남 가보면 이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계속 도로가 다 뒤엎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초구, 서초동, 이 강남권 개발의 동반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이번엔 그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볼 텐데요.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분리형 1.5룸 구조고요.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테헤란로의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세권이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역삼역 보시게 되면 역삼역과 강남역, 신분당선 이제 개통됩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이미 또 삼성도 국제로 복합 중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삼성, 현대, 롯데가 우리나라 대형 굴지에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라인이 테헤란로고요. 그 주변에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벤처 창업까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1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아서 실제로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 또 강남역 상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또 그 대형 상권들을 이용하기 위해 오는 요 유동인구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1.5룸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피스텔 주변에 오피스텔 시세를 현재 이제 통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부터 역삼 선릉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벨트라든가 또 상업 의료 관광 산업벨트 또 현재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되어 있는 마이 산업벨트, 한류 문화 관광 산업벨트까지 같이 이 벨트별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에 연결되어 있는 테헤란로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더욱더 빠르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 지역이고요.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와 숙박시설, 현재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진 건물로 2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시설이 또 배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는 지상과 지하가 동시에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현재 공연장, 호텔, 판매소, 오피스까지 만들고 어떤 송파 연결되어 있는 잠실운동장이라든가 탄천, 한강 정비공원까지 같이 정비 사업이 같이 진행되면서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남북급행철도부터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연결되고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환승장이 생기고 환승장 이용객들을 이용한 대형 상권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현재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경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현대자동차와 현재 롯데식성 부지까지 업무지구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상업 지역들이 용도 변경과 종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3,500만 원부터 6,500까지 정말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4,500에서 7,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이 밀집 지역인 건 뭐 당연히 다 아실 테고요. 더욱더 많은 수요가 흘러 들어올 테고요. 수익률과 노후 생활까지 보장이 되고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 A 및 준공이 완료된 바로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지금도 직장인 임차 수요 상당히 풍부한데 글로벌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더 많은 인구 유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거래 가격 실제 하락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빠른 정보 확인은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강남구 투자 선호도 높은 강남구 역삼동과 또 이제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선유도역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곳의 지역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면 투자가 어디가 마땅할까 지역을 잘 못 고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투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런 곳이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삼동 같은 경우는 주변이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로 옆에 대치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뭐 청담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거주나 뭐 아니면 뭐 18제곱미터 이하 그런 쪽만 하는데 그런 곳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 이쪽이 많이 인기가 있고 또 개발 계획도 또 새로 나와서 그만큼 더
투자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쪽 지역은 교통이 아주 편리하죠. 예, 2호선 라인,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남역 바로 옆에 있죠. 선릉역 있죠. 또 바로 삼성동 이렇게 앞으로 업무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밀집되어 있나? 삼성역에서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이쪽이 이제 테헤란로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쪽에 테헤란로 업무지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뭐 업무지 벨트 테헤란로 업무지 벨트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벨트처럼 아주 고층 건물, 업무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만큼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이쪽으로 업무지가 그냥 빽빽하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 강남 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택이 조금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개발 큰 업무지 개발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보시면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삼성동 중심 개발지죠. 이쪽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뭐 영동대로 지하도시, 뭐 강남에 뭐 옛날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뭐 영동대로 뭐 천지개벽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과연 실현이 될까 하는데 이제 이쪽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잠실 마이스단지 이렇게 연계돼서 크게 업무지가 새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또 이제 서초구의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또 이제 바로 옆에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정보사 부지 있죠. 그쪽 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이쪽에 또 그 사당동 복합 환승센터, 남부터미널 개발, 또 저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가 이제 또 개발이 되죠. 화물터미널이 이제 물류단지로 개발되고 수서 역세권 개발, 크나큰 개발이 이 강남 쪽으로 몰려 있다. 근데 항상 주택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쪽에 예전에 뭐 땅을 뭐 4억 정도의 평당 샀다 해서 그때 막 어떻게 그렇게 비싸게 살 수 있느냐 난리가 났었는데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자꾸 비싸지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네, 더 오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됐을 때는 그만큼 또 여파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옆에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또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공원, 종합운동장 이렇게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나큰 개발이죠. 예, 그래서 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요 보면은 이 비즈니스 센터 자체가 우리나라의 최고봉으로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게다가 연면적은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죠. 예, 연면적은 3배에 달합니다.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쪽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게다가 이거 한 동만 건설되는 게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도 1,600석에 달하는 대단히 큰 그 공연장이 들어오는데요. 미국의 브로드웨이 극장이 1,700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버금가는 대형 공연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호텔도 뭐 거의 7성급 호텔 정도의 굉장히 좋은 고가 호텔이 들어온다. 그리고 업무 시설 들어오죠. 판매 시설 들어오죠. 이렇게 앞으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동은 국제 도시다. 우리 강남은 국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점점점 더 이 강남은 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 지하를 6층, 지하 6층까지로 지하 6층에는 GTX 우리가 말하는 A 노선, C노선이 들어오죠.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뭐 판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뭐 문화,
판매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이곳만 지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지하로 서로 통하고요. 또 코엑스도 다 통합니다. 코엑스 한번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한나절은 다닌 것 같아요. 그 뭐 쇼핑하려면. 근데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 6층까지 대단합니다. 하루 종일 도시락 싸갖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위에는 이렇게 요 광장이 생깁니다. 뭐 행사라든가 뭐 볼거리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 규모는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청 그쪽에 약 2.5배다. 굉장히 또 넓게 되겠죠. 또 여기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역삼역 테헤란로죠. 역삼역하고 요 주변 여기는 큰 파이낸셜 빌딩이라든가 뭐 그 이 도로 쪽에는 다 우뚝우뚝 큰 건물이고 또 비싸잖아요. 이 벤처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렇게 요 묶여 있죠. 요게 이제 10년 만에 강남은 잘 개발한다를 발표를 안 해요. 왜 집값 오른다고. 근데 10년 만에 요번에 요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10일에 발표가 됐는데 중소기업 육선 촉진지구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조금 그 소규모죠. 그래서 뭐 저 재산세라든가 취등록세를 37.5%. 이 법인세들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고 뭐 이 강남구에서 이런 벤처 쪽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곳은 이 안에 들어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기다리기만 하면 미래 가치는 뻔하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 그 알짜배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르네상스 호텔 뭐 37층, 35층 벌써 건립이 돼서 호텔이 한 동 들어오고요. 뭐 이 강남구에 호텔이 마땅한 게 없잖아요. 큰 호텔이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동은 또 업무 시설로 들어옵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요. 또 호텔 종사자들도 뭐 밤까지 하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 그다음에 롯데칠성 코롱부지도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양재동은 AI 연구단지. 대기업들 탑5들이 다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된 또 기업들이 쏙쏙쏙 들어오게 돼 있죠. AI 지금 그 나라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 산업입니다. 로봇 산업이죠. 모든 게 지금 로봇화 돼가고 있죠. AI화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2023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양재동이 영재동이 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게다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죠. 그래서 교통도 빠르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교통소통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아름다운 강남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항상 제가 강남이라고 그러죠. 예. 삼성동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재, 수서 세 군데가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GTX 하나 여기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죠. 뭐 그래서 1km 반경만 돼도 뭐 주변이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강남은 세 군데 들어오고요. 모든 기준이 강남의 몇 분 거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바로 강남이고 이 먼 곳도 뭐 20분, 뭐 30분 내로 다 이 강남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은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빠르게 30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남으로 모든 소비층이 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남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위례 신사선 또 생기죠. 위례 과천선 생기죠. 강남은 지금 한 블럭 한 블럭 가도 다 전철역이 있을 정도로 거의 역세권입니다. 모두 거의가. 그런데 더 또 조밀하게 더 편리하게 또 교통이 생긴다. 근데 다 좋은데 딱 하나. 뭐 살기 좋고 생활 인프라 좋고 강남 세계적인 도시화 앞으로 될 겁니다. 게다가 강남에 가면 뭐 진짜 웬만한 나라에 없는 거 없어요. 그만큼 살기 좋죠. 게다가 앞으로 이제 이 지금 앞자리가 5억대가 별로 없어요. 오늘은 제가 그 뭐 벤처기업 육성 지구다 해서 5억짜리가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5억 7,500에서 5억 8천이고요. 임대 금액 우리가 큰 돈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임대 금액을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근데 이제 요 육성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곳은 사실은 투자 금액 요거보다 좀 적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면 투자하실 수 있고요. 또 월세 시세 한 3천만 원. 이쪽은 앞으로 업무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고 월세 뭐 120, 130 받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내나요? 그런데 이런 쪽은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3억 1,500에서 3억 2천이면 똘똘한 한 채 미래 가치가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 서울 곳곳에 스카이라인 점점 높아지고 있죠. 강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강남은 지금 위로도 아래로도 상권 확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동대로 지하화로 또 다른 차원의 상권 확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강남 역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 인근에 위치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할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3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양평동 하면 또 어딘지 위치를 잘 모르시죠? 당산역 다음에 선유도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유도역에서 뭐 도보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 선유도역 같은 경우는 당산역을 바로 이용하면 뭐 환승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9호선입니다. 골드라인이죠. 그래서 골드라인 2호선과 9호선이 골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두 골드라인 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곳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선유도역이 있죠. 선유도역이 바로 염창역도 있고 선유도역도 있고 그래서 여기 빠르게 급행 타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보면은 이 선유도역 같은 경우는 이 강남 중심 쪽으로 업무단지도 접근이 좋고요. 또 마곡단지 이쪽도 업무단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살게 되면 뭐 요 중심 지역에서 뭐 마곡단지 쪽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고 강남 쪽으로도 하기 때문에 9호선 급행이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선유도역 쪽은 보면은 이 생활 인프라가 영등포권이기 때문에 이쪽에 뭐 구청 경찰서, 관공서 가까이에 있죠. 세무서까지. 게다가 마트, 롯데마트, 청가물시장, 타임스퀘어, 뭐 이마트, 신세계, 영등포 전통시장, 한림대, 성심병원. 또 이곳에서 특이한 점은 양쪽 한강과 안양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쪽에 조망이 나오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진짜 와서 보세요. 양쪽으로 조망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조망이 좋은 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우선 선유도역 교통이 편리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 이 업무단지 일자리 많은데 접근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에는 영등포 쪽은 일자리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에서 40대까지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도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제 여기는 3도선 개발지의 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영등포가 계속 양평동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등포 하면 아직까지도 조금 눈에 거슬리는 곳이 영등포역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쪽방촌. 쪽방촌이 있는데 이곳이 앞으로 영구 임대나 행복주택,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답니다. 영등포가 새롭게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영등포 하면 여의도를 떼어낼 수가 없죠. 여의도 바로 GTX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한국의 맨하탄 일자리 빼곡하게 있고요. 또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지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죠. 조금 비싸서. 그래서 일자리 바로 인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GTX 우리가 말하는 B노선이 들어오죠. 여기 여의도. 그래서 당산역 바로 옆에 여의도이기 때문에 GTX의 수혜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신안산선
지금 이쪽에 업무지 쪽으로 편리하게 영등포에서 여의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예, 이쪽도 업무단지, 이쪽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또 이제 이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그동안은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았는데 지금 뭐 15분,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더 좋아졌다. 게다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쪽은 안양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양평동에서 금천, 독산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또 올림픽대로까지 연계가 돼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편리한 지역으로 자꾸 변모되고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교통 따라 집가도 움직이죠. 그래서 다 좋은데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매매가가 3억 3천, 3억 9천, 아직 3억대입니다. 이쪽은 투룸이고요. 또 좀 널찍해요. 한 14평, 15평 이렇게 되어 있고 신혼부부도 살기 좋고요. 우선 이제 적은 금액, 소액으로 제가 조금 이게 넉넉하게 해놨어요. 사실은 1,500만 원에서 뭐 한 2,500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넉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롭게 하느라고 해서 사실은 이쪽에 지금 전세가가 그만큼 그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전세가가 좀 높죠. 그래서 한 1,500이나 뭐 2,500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소액으로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지어져 있고요. 와서 보시면 되겠고 또 이쪽에 월세 찾는 분도 요새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뭐 대출 받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월세로 하면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이것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항상 최소화하는데 이런 거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또 나중에 월세 소득 연금처럼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자녀분한테 또 이렇게 선물로 해주시면 또 아파트 분양받는데 이거는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수 있고요.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또 많이 나와요. 이곳은 뭐 70% 정도 나오죠. 60%에서 한 80%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 1억 2천, 1억 원 정도로 똘똘한 투룸 오피스텔 와서 보시면 요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투룸이라고 해서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1,500에서 2,500 정도는 뭐 조금 똘똘한가 더 강남 쪽으로 하시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돈 있을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부서지고 적은 금액으로도 뭐 자녀분한테 이렇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자녀분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사주면 굉장히 열심히 더 아끼고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 어디를 할까 그럴 때는 뭐 돈 모아서 해야지 그런데 결국은 다 부서지더라고요. 쓸 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있을 때 투자하심이 투자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일단은 뭐 직주 근접만 해도 상당히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에 한강 생활까지도 같이 누려볼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또 갖고 있죠. 더군다나 뭐 신안산선 개발이랄지 이 서울 서남부권의 개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게 영등포구인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까지도 함께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 김채영 이사님과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1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문의 남겨주시고요.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